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30년간 재벌가 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성이 선택한 극단적인 복수.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최은희라고 합니다. 올해 65세이고 30년간 대기업 회장과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 이 짐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다. 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겠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평범한 재벌가 며느리였습니다. 제 하루는 마치 시계 동리바퀴처럼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집니다. 먼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아침 약을 준비하고 며느리로서의 격식에 맞는 한복을 입고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 다음 큰아들 태민이와 작은아들 태준이의 정장을 다려놓고 손자 손녀들의 도시락을 싸고 하루 종일 대저택의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이나 골프장에 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온 가족을 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은희야 고맙다. 우리 집으로 시집와 한 시도 없이 고생만 시키고 내가 너만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어머니, 저녁은 꼭 7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들 거라 꼭 따로 해 주셔야 돼요. 명품이랑 일반 옷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빨래를 따로 해야 한다니. 정말 내가 이 집의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모처럼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으면 작은 며느리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부터 시끄러우세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저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더라고요. 더 가슴 아픈 건 제가 심한 감기 몸살로 온몸에 열이 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39도 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 가사일로 저를 괴롭혀 왔던 무릎과 허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그때 큰아들 태민이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 관리라니.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타까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보호자분 안 오셨어요?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옆 병상의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수술 전날부터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실래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혼자 집에 왔는데 큰 며느리 수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근데 내일부터 가사일 가능하세요? 무릎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가사일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작은 아들 태준이와 며느리 미영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그러게 솔직히 어머니 안 계시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양로원은 어때?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들의 진심을 듣게 되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큰아들 태민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이번에 유럽 여행 가려고요. 나도 같이 가는 거냐?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었을 겁니다. 좋다. 가정부 취급하면서 양로원 보내려고 했지.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아들 가족들이 유럽으로 떠나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다. 65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잖아. 이제는 정말 채은이로 살아보자.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습니다. 금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어머님이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입니다.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다행히 부동산에 내놓은 지 셋째 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경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숙아, 나 제주도로 이사 갈 거야. 잘했다, 은희야. 진작 그랬어야지.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손자 손녀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큰 며느리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다 뭐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다. 제주도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온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집 팔았어. 큰아들 태민이와 며느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니들이나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다. 니들 맨날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리고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뒷바라지한 것도 당연한 줄 알았지.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습니다.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간다. 너희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다 빼라. 나도 65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젊은이들이 못할 게 뭐가 있냐.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주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근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사업체 직원들이 출시해 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집인데 제 물건은 박스 대여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집은 큰데 고객님 짐이 참 적으시네요. 그동안 나를 위해 산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 작은 가방을 들고 차에 탔습니다. 친구 경숙이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경수가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3시간을 날아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3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습니다.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진짜 내 집. 이곳으로 이사 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첫 산책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근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달걀 후라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다른 사람 입맛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 많잖아요. 다들 자유롭게 잘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채은이로 살자. 65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은희야.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보자.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태민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태민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습니다. 태민이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니? 장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다.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태민아, 너 아직도 모르냐? 난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한다. 대신에 가끔 놀러 와라.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그날 저녁 태민이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제가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어요. 엄마,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태민이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밥 2그릇을 한순간에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태민아,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다.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라.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면 된다.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제주도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자,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다. 근데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라. 그리고 엄마 아빠랑 꼭 같이 와야 한다. 손자,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채은이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채은이로. 여러분, 어떠셨나요? 6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최은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